안녕하십니까, 제이입니다. 찬이에요. 저희는 차활평TV입니다. 오늘 저희 리뷰는 2020년형 아우디 이트론 55 꽈트로입니다. 항상 빠른 신차 리뷰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활평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네, 이 차량은 아우디의 이트론 프로젝트의 첫 양산 SUV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SUV는 2015년 컨셉 모델 발표 이후로 별로 변경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양산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지금까지 양산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명성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이트론, 그리고 벤츠의 EQC, 그리고 포드의 마하-E까지 출시가 돼서 테슬라의 명성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좀 회의감을 가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10분 급속 충전으로 87km를 갈 수 있는 양의 전기를 급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간은 9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고속 충전 시에는 30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전기차들에 많이 들어가는 리젠 브레이킹이 이 차에도 있는데요, 30%의 주행거리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정거도 아주 낮고, 특히 유럽에 판매되는 가상 사이드미러를 넣은 모델은 공기 저항 계수가 아주 나아져서 스포츠카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영하 5도에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30% 저하가 되는데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10%밖에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데 이게 오프로드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전자식 꽈트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륜 구동 드라이브 트레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연기관 출력을 내는 소스가 하나뿐이고 그걸 4바퀴에 분배를 하는 것이 드라이브 트레인의 역할이죠. 하지만 이 차량은 전륜 후륜의 출력 소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꽈트로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이 필요한 이 디자인 인자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디자인 인자들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우디 이트론은 일단 전면부도 상당히 낮아요. 낮고 넓게 돼 있지만 이 그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에어 인테크 라인이라든지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둥이가 좀 앞으로 좀 튀어나와서 좀 직지성 그리고 공격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 아우디에서 보여주는 이 후드 라인이 이 눈하고 그릴을 아주 일자로 쭉 훑고 지나가는 것도 좀 환한 얼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눈 쪽 안쪽이 앞트임된 것처럼 아주 뾰족하게 밀려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움을 보여줘요. 저는 원래 은색 차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은색 그릴 전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전혀 이질감 없고 멋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릴 마감을 고급스럽게는 했지만 굳이 전기차라서 억지로 막아 놓으려고 했고, 그래도 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열어놨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릴이라는 인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아, 너는 전기차라고 해서 쿨링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전기차가 쿨링을 많이 필요 없지만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열은 쿨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쿨링이 필요한 시간은 거의 대부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달릴 때 들어오는 에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있는 게 그릴이기 때문에 굳이 충전 때만 팬으로 끌어당기는 구멍이 필요하다면 그릴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릴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갖고 모양이 예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밀어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원래 흡기 쪽 뚫려 있을 공간이 브레이크 쪽 열을 식힐 용도로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브레이크 열을 식혀주기 위한 구멍은 당연히 뚫려 있어야 되고, 아래쪽 에어 인테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전 때 팬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끌어당길 구멍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아우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집약된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이 헤드라이트에 A7이라든지 Q8에 들어가는 그런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제가 아우디 이트론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한 Q5 사이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 보여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가 엄청 길어요. 맞죠? 무슨 장이차, 리무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차가 길어요. 이게 작아 보이는 이유가 전고가 무지무지 낮아요.
중형 SUV 치고는 이렇게 전고가 낮게 나온 차가 없을 것 같네요. 사진으로 볼 때는 Q5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X5의 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항 계수가 엄청 낮다고 하는데요. 컨셉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없이 가상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저항 계수는 스포츠카와 맞먹을 정도의 저항 계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SQ5에서도 지적을 했던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캐릭터 라인보다는 직관적인 캐릭터 라인이 두 줄이 들어갔어요.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이 철판 접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선으로 디자인 캐릭터 라인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아우디 e-tron은 현대적인 미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면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우디 차량 치고는 면을 상당히 많이 쓴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스포츠 SUV들이 앞바퀴 팬더부터 뒤에 텔게이트까지 점점 솟아 올라와지는, 엉덩이 쪽이 갈수록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e-tron은 좀 고급 차량처럼 바디 두께를 좀 일정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아주 스포티함까지 살려주고, 아우디 스포츠형 SUV들이 그렇게 BMW나 벤츠만큼 스포츠형으로 보이진 않아요. 항상 C필러까지는 높게 세우고 테일게이트만 많이 깎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우디 e-tron은 쿠페형도 아니지만은 테일게이트 쪽을 많이 깎아서 아우디 쿠페형 SUV랑 비슷한 몸매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우디 차량 최초로 이 아우디 e-tron도 스포츠백 e-tron이 나오거든요. 그 차량은 정말 아우디 차량 최초로 쿠페형으로 나와요. 거의 X6랑 비슷한 몸매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출시가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또 전고가 낮고 차량이 아주 낮게 세팅이 돼 있어서 이 커다란 21인치 휠까지 들어갈 수 있는 휠 트림들이 훤칠하고 아주 크게 보이네요. 자, 뒷모습은 아까 전장이 좀 길다고 얘기했는데 네. 전장을 늘리려고 너무 억지로 엉덩이를 많이 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테일게이트 윈도우 쪽이 이렇게 기우는 차량들은 많긴 많은데 이거는 뒤에 테일게이트 한 중간까지 엄청 기울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테일게이트 한 절반 정도는 무리하게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이펙트 때문에 이 중앙에 야간 거리등 들어오는 일자 라인이 그 부분이 아주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현 세대 폭스바겐 그룹에서 추구하고 있는 테일라이트 간에 연결되는 모습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1인입니다. 약간 Q5도 연상을 시키면서 Q3를 연상하게 테일라이트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테일라이트 끝부분하고 이 일자 라인하고 이 마주치는 부분을 너무 꾹 눌러 놓은 듯한 마감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테일라이트 안쪽에 애니메이션으로 방향지시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안쪽에 좀 매트릭스 효과가 나는 디자인 인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선보다 나름 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리고 역시 배기 파이프가 필요가 없으니까 배기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뭔가 후레쉬맨을 연상시키는 그런 톤 마감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센스 있게 마감은 된 것 같아요. 네, 머플러도 없고 디퓨저도 없기 때문에 밋밋할 수도 있는 뒷범퍼 사이를 유광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이게 중형 세그먼트 SUV인데도 X3보다도 더 낮아 보이는, 플로어가 아주 낮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인 몸매 전체는 좀 스포티함을 상당히 많이 보여줘요. 낮은 전고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미러도 아주 뾰족하게 해서 공기 역학 계수를 많이 낮춘다든지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 휠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오해한 것 같아요. 아우디 휠 중에서 이렇게 예쁜 휠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R8 빼고. 네. 폭이 265mm, 앞뒤 모두 똑같은 셋업을 아우디답게 썼는데요. 휠 자체를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마치 레인지로버나 링컨 내비게이터에나 들어갈 만한 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스포크 수가 정말 셀 수 없게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에비에이터 느낌도 날 정도로, 그리고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21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휠은 21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세팅까지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차체가 무거운 만큼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트론 같은 경우도 6피스톤에 큰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 디스크 또한 사이즈가 큽니다. 디스크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 캘리퍼도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여기 색깔만 조금 칠해줬으면 상당히 예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리하게 전장을 늘려놓기 위해서 엉덩이를 많이 빼놔서 플로어는 좀 기대가 되지만 전고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공간적인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아우디 e-tron의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려라. 역시나 플로어 길이는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X6보다 좀 더 길어 보였으면 길어 보였지 짧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낮기 때문에 높게 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세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도 네. 중형이니까 안 들어가네요. 역시나 네. 안 들어갑니다. X3보다도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눕혀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X6보다 약간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지만 X3만큼 넓이는 안 나온다. 네. 차량의 전폭이 생각보다 아우디 차량인데도 그렇게 넓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트렁크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스키드 플레이트도 엄청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어요. 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스키드 플레이트 앞에 범퍼에도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게 전기차라 그런지 조금 더 미적 감각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나도록. 또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플로어 아래쪽에 공간을 내주지 않는 아우디 차량이지만, 또 한번 기대를 가지고 플로어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네요.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있어서 앞에 프렁크 정도 넓이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공간 볼륨은 프렁크만큼 그보다 더 이상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뒷좌석을 눕힐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이건 수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계식으로 버튼이 원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Q5랑 다르게 끝까지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평평하게 눕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하게 이 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의 등받이 높이가 다르네요. 네. 그래도 SQ5보다는 훨씬 나은 플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요. 책장 하나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싱글 매트리스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넓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Q5처럼 LED 불이 아주 밝게 예쁘게 들어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와, 이번 세대 아우디 인테리어는 진짜 갑오브 갑인 것 같네요. 특히 이트로는 다른 차량에서 보여줬었던 그 고급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미래적인 스포티함까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재도 어디 하나 싼 소재를 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가죽 마감도 너무 잘 돼 있고, BMW에서 봤었던 그 더블 스티치가 좀 거칠진 않지만 매끈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우드 그레인도 이게 마호가니 나무처럼 이렇게 굉장히 질이 좋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게 이 대시보드에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대시보드를 평평하게 유지할 수도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요.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에 군데군데 앰비언트 라이팅이 이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고급스러움보다 약간 미래적인 그런 세련됨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도 가죽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레탄이랑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 아주 센스 있는 라인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위쪽 챙도 아주 야구 모자 챙처럼 뾰족하게 아주 얼굴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모든 곳에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지만 이런 천정과 필러 부분에 들어가 있는 직물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알칸테라를 차라리 썼으면은. 그래도 도어에는 알칸테라가 상당히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 부분 고급스럽고요. 근데 공조벤트 디자인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클러스터가 이제까지 아우디 클러스터랑 좀 다르게 양쪽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클러스터 자체도 태블릿 PC처럼 따로 개별로 되어 있고, 그 뒤를 이렇게 공조벤트가 연결된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아주 센스 있습니다. 센스 아주 넘칩니다. 하지만 도어부 쪽이 우레탄을 좀 많이 썼고 좀 딱딱하고 재질적으로 저렴한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찬이가 찾았는데 컨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LED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가상 사이드 미러가 유럽에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사이드 미러를 위한 LED 스크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 도어도 소프트 클로즈가 4도어 다 되고요. 그리고 열릴 때도 이 손잡이를 살짝 당기기만 하면 밀 필요도 없이 락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럽네요. 도어를 언락하는 손잡이 부분도 디자인이 완전 로봇 같아요. 이거는 마치 같은 계열사인 람보르기니 우라칸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도어 핸들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강조하는 전기차인데 오히려 좀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많이 도배를 해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핸들도 스티치 마감이 잘 돼 있고 탄탄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A8에 보여주는 이 보타이 느낌이 나는 스포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포크하고 버튼을 마감하는 재질도 엄청 고급스럽고 미래적으로 돼 있습니다. 코어를 가죽으로 쓰진 않았지만 코어를 두르고 있는
브러쉬드 메탈이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머금고 있는 스포크는 엄지로 다 조절할 수 있게 아주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포르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버튼 컨트롤입니다. 이제까지 가상 콕핏 스크린에 저희가 엄청 많은 호평을 하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가상 콕핏 스크린은 조금 달라요. 주변 트림 마감도 아주 다를 뿐더러 안에 UI도 상당히 다릅니다. 좀 더 밝고 좀 현대적인 UI로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버튼 몇 개로 모든 커스터마이즈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커스터마이징을 보여주는 건 동일하지만요.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BMW의 센터 스크린과 비슷한 육각 형태로 가상 콕핏을 놨다는 거예요. 마감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센터 패시아 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는 현세대 아우디지만 역시나 엄청 커다란 10.3인치하고 8.6인치 스크린이 중앙에 컨트롤부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정말 멋있습니다. 또한 이 터치 스크린에 햅틱 반응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햅틱 반응 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정말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아래 위 스크린 전부 다 해상도 엄청 높고 반응성도 엄청 좋고, 햅틱 반응도 아까 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멀티 터치 기능까지 있고, 특히 이 공조 컨트롤 부분은 그냥 버튼을 눌러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빠르게 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양쪽에 더블 터치로 해가지고 두 개 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공조 컨트롤부 아래쪽에 보면은 드라이빙에 필요한 버튼들이 있어요. 하지만 버튼들 파티션도 돼 있지도 않고 다 터치로 돼 있어서 운전할 때 필요한 버튼을 누르려면 주의력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 아우디의 듀얼 스크린 시스템의 정점을 보여준 차량이 아마 Q7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연결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듀얼 스크린이. 하지만 이 차량은 아래쪽 건조 컨트롤부하고 인포테인먼트 센터 스크린하고 단차가 아주 커요. 그래서 연결성이나 심미적 완성도는 Q7보다 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또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이 차량은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후면을 와이드로 그리고 일반 화면비로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휠 뷰도 있고 360도 서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또 아우디 카메라 시스템의 꽃은 이 3D 뷰입니다. BMW에서 봤을 때 8방향으로 옮겨가면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3D로 가상 공간을 이 카메라들이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렇게 빨리 하려면 엄청난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디자인도 그래픽 봐봐. 그리고 공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크린 아래쪽에 보면은 센터 콘솔이 있는데, 이 센터 콘솔부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엄청나게 큰 수납부를 뻥 뚫어놨고요. 이 안쪽에 무선 충전대가 이렇게 사이드 벽에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USB 포트 2개와 12V 시거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다. 그리고 컵홀더가 너무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 모양이 가지각색인데 이렇게 깊으면 위쪽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수납 공간 확장을 위해서 컵홀더도 약간 기믹 형태로 넣어놨지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공간을 내준 것도 좋긴 좋은데 디자인 자체로 너무 뻥 뚫려 있고 뭔가 부품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덮개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커버가 없으니까 너무 휑하다. 네, 옆에도 뚫려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옆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우디의 센스는 정말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기어 시프터예요. 엄지하고 검지로 당겼다가 밀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편안하고요. 이 손을 얹는 부분도 너무 마감이 잘 돼 있고, 검지 엄지로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어 시프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좀 작긴 하지만 앞뒤로 슬라이딩 하면서 위치 조절이 또 가능하거든요. 또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 또 조만한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티치, 강조 스티치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단단하면서 폭신폭신한 느낌도 들고, 럼바, 허벅지 럼바 높게 잘 들어가 있어서 몸이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히팅 시트,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옵션을 넣으면은
마사지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12방향으로 전자동으로 좌석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버튼을 하나 잘못 만졌는데 뒤에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트를 조절하는데 아래쪽 공조 컨트롤부에 좌석을 클릭을 하면 위쪽에 어떻게 좌석을 조절할지, 여기에서 허벅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럼바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팅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Q7 가격보다 살짝 싼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모든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차량은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라서 Q7보다 운동 성능도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 뒷좌석에 와봤는데 뒷좌석이 역시 중형 베이스라서 그런지 엄청 큽니다. 무릎 공간 장난 아니게 크고요. 시트가 좀 다르네요. 이제까지 아우디는 양쪽에 독립 시트 놔두고 중앙을 그냥 연결시켜 놓은 듯한 그런 시트였는데, 이번 시트는 좀 벤치형으로 돼 있어서 3명이 앉고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중앙에 지나가는 샤프트, 트랜스미션 샤프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터널도 높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앙 콘솔 뒷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뒤쪽에 앉은 사람이 무릎을 벌리지 않는 이상 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진짜 넓어요. 이거 마치 대형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 나요. 폭도 넓어서 3명이 앉기 전혀 부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센터 콘솔이 문제죠. 그리고 헤드룸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Q5하고 비교해서도 충분한 헤드룸이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현 세대 기들하고 비교해서는 좀 너무 작다, 기시감이 그렇게 좀 빵 뚫린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수동이긴 하지만 선쉐이드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근데 뒷좌석이 등받이는 정말 편합니다. 엉덩이 쪽도 알맞게 앞좌석하고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면서 폭신폭신하게. 이 공조 컨트롤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이 칼라도 들어가 있고 포전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시트에서 조절할 수 있게 컨트롤부가 마련돼 있고, 그리고 또 터치로 돼 있습니다. 그냥 터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센터 콘솔 뒷부분이 너무 싼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싼 재질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뒤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싼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눈에도 너무 많이 띄고 손에도 많이 만져지는 그런 재질이라서 불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단차까지 조금 있습니다.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12V C거잭이 들어가 있지만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이 숙여야지 이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열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2열에서는 원가 절감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역시나 좀 이런 구성을 가지고 나오기에는 싸긴 싸죠. 또 B필러에 공조 벤트가 또 들어가 있죠. 위치도 최고입니다. 이 맞박 벤트는 제가 또 상당히 싫어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역시 아주 단단하게, 높이도 적당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기믹도 앞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그렇게 크진 않네요. 밀키스 2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열에서 보드게임 하면서 주사위도 굴릴 수 있도록.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40, 20, 60으로 뒷좌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핸들을 당기면은 중앙이 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기다란 물건을 적재할 때 전혀 문제 없겠다. 뒷좌석에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뒷좌석 좌석은 조절이 되지가 않네요. 뒷좌석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우디 딜러십에서 항상 이 이트론을 밖에서 보는데 그렇게 눈에 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뜯어보고 그리고 안에까지 들어와 보니까 구성이 엄청나고 디자인도 잘 마무리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세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중형 SUV 중에서는 가성비는 아우디 이트론이 최강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랑 많이 비교를 하긴 하는데 차를 오래 만들어 온 아우디의 기계적인 완성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테슬라 모델 X보다 좀 더 살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아우디 이트론 외관 실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뭐가 있죠? 시승기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